박유천 씨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속상한 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 박유천 씨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당신의 박변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도선사에 올라갔다가요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전 내내 상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점심때를 놓쳤다가 햄버거 하나 사 먹고요,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면 도저히 오늘도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그냥 산 구경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공통점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로버트 할리. 두 번째, 박유천. 세 번째, 승리.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금 로버트 할리 씨하고 지금 박유천 씨는 마약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마약 사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행태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은 조금 변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웨이터로 일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오는 여러 부류들의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약을 경험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구할 수 있다고들 해요. 필로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룸이나 이런 노래방 시설에도 있는 룸 같은 데 가가지고 여성 적개건을 불러가지고요, 같이 대마를 흡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룸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찰들의 단속 같은 것들이 온다 그러면 그 가게 전체에서 어떻게 손님을 빼거나 어떻게 신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안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 웨이터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주는 안도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유흥 적객 웨이터분들이 대마를 하는 웨이터들 적객원들 넣어줘요. 그러면은 여 정업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렇게 막 힘든 접대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대마를 흡입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만큼 차지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 차지 자체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대마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웨이터분을 갖다 A라고 할게요. A라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난 B라는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B라는 손님께서 다른 필로폰을 투약을 하시다가 발각이 되셨는데요, 거기에서 경찰과 검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A라는 웨이터로부터 저희가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찔러넣기란 거죠. 그건 뭐냐면, 폴리바게닝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폴리바게닝이 있으니까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약 같이 투약을 했거나 흡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구형량을 낮게 해줍니다.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의 구형량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더군다나 구속 상태에서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청구 권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찰 쪽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많은 제보를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같이 투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공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같이 흡입을 했다, 같이 마약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부터 어떤 마약을 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약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모두 다 인정을 했고요. 다만 마약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하고요, 단순하게 투약이나 흡입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응을 했고요. 그때는 마약 사건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사실상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 자체에서 앞뒤 정황들이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은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제보를 한 그분의 기본적인 성향,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다른 전과나 아니면 그분과
저희 의뢰인 A와의 관계들을 철저하게 밝혀가지고요, 그분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A라는 의뢰인을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변론을 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승소 사례라고 뭐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마약 사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쉽게 포기를 하냐면 어차피 나는 망가진 사람인데 라는 자괴감 같은 것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회복이 안 돼.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들을 거야. 어차피 다 밝혀질 건데, 어차피 마약을 한 것 자체로서 나는 징역을 갈 건데 굳이 매매라든지 아니면 또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호소하는 것들은 하나만한 거 아니야? 나는 자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절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요, 주거침입 절도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죄를 받아야겠죠, 합당하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강간했다는 혐의가 뒤집어졌을 때 그걸 포기해버리는 순간요,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간한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살해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라는 식으로 더 치워지는 겁니다. 특히 마약범죄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A라는 분께서 본인의 자포자기를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매매한 게 맞습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B라는 분이 또 추가적인 공적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인정을 안 하면 이상한 꼴이 돼 버리겠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형량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출소한 이후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다가도 그런 쪽으로 연루가 되신다 그러면은 뭐 대번에 그냥 뭐 수사기관의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편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마약은 절대로 했어도 안 되고요, 만졌어도 안 되고, 근처에 가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사범들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중독센터를 방문하셔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시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천 씨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속상한 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 박유천 씨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수많은 국민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하고 나가지고 그런 생쇼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증거인멸을 하고 다 하신 과정에 다 드러나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박유천 씨를 제외한 다른 마약사범 중에 저희 A라는 그 웨이터분 의뢰인과 같은 억울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어떤 억울한 호소를 할 때에요, 그분들이 보호받지 못할 개연성들이 더 높아지지 않나 라는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대원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러분의 답변이었고요. 이상입니다.